앞으로 이제 조경환 코치님하고 함께 야구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눌 거예요.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퍼펙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! 영화 얘기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프로에 와서 이제 두 사람을 맞대결을 시키려고 굉장히 나라에서 정치권에서 좀 이용을 해먹었잖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요. 영화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잠깐 나오는데 네. 당시에 198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저 뭐 어디 이렇게 붙잡아 가고 나 어디 감금 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대가 시대니까.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. 네,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야구를 정치적인 요소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뭐 목소리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했었어요. 그렇죠. 뭐 아무리 공교롭게도 또 뭐 영호남, 네. 또 이제 뭐 제가 라이벌인 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해태로 때, 뭐또뭐 사학의논문 네. 이런데 여러 가지가 또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맞았어요.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더 있잖아요. 뭐 가장 열정적인 팬들 그렇죠. 계층이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뭐 광주 부산은 뭐 빼놓고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말할 수 없을 그럼요. 정도죠. 네.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경기가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성사되기까지 그런 그 과정을 잘 묘사를 했어요. 네. 사실은 보면서 저도 흥미진진하고 물론 약간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그게 연장이 15회까지 가잖아요.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를 했는데도 생각하고 15회까지 가는 그 장면이 너무 길어요. 그 장면이. 그러다 보니까 참 좋았는데 뭔가 그 긴장을 갖고 오서 한 방을 빵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하다가 그냥 끝나는 느낌? 뭐 제가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흥행을 못하지 않았나. 이 말 소문이 나야 되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뭐 하여간 뭐 근데 그런 그 어쨌든 최동원과 손동열이 15회까지 정말 그 맞대결을 했다는 건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굳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뭐 양현종과 김강현이 맞대결 했는데 뭐 난리 났었죠 예전에 한번. 그죠. 나는데 뭐 사실 12회까지 가겠어요. 그 전에 이제 뭐 하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정도의 급이 되지 않을까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느꼈던 게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를 한 10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좀 짠하고 좀 눈물도 많이 났어요. 10번이요? 네, 저는 한 10번 정도 혼자서? 봤어요. 네. 방에서? 뭐 방에서도 하고 요즘에 TV에서도 엄청 많이 해줘요. 네.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 봤는데 최근에도 TV에서 또 해줬었거든요. 그래서 했는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권력도 막을 수 없었던 멋진 두 투수의 우정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이 투수 두 명만으로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. 왜냐면은 솔직히 영화 내에서 김영철 감독님이 너무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? 좀 그러게요.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. 저는 김영철 감독이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. 허락을 받았는지 뭐 물론 받았겠지만 사실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맞아요. 있는데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악당? 네.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. 질투하고 네, 시기하고 최동원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팀도 모르고 네 자신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뭐 계속 대립되는 거를 형성을 해줘요. 근데 손동열 감독님은 혜태 그런 분이 없어. 맞아. 왜 거기다가 대립을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그 박형훈 감독님 모습 뵐 수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
이 날의 경기는 정말 이 날의 경기를 장식했던 사람은 이 두 투수가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, 야구 팬들이 함께 만든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는 이 경기는 일단 뭐 점수가 많이 안 나는 경기고 또 뭐 거의 뭐 투수전의 경기 물론 영화상에서는 파이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수비에 좋은 화면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 거의 투수전이었다고 봐야죠 사실. 네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진실 혹은 거짓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거짓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원래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.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. 첫 번째 9회 초 동점타를 때린 타자가 김일환 선수였어요. 그렇죠. 네. 네네네. 그리고 이게 동점타가 홈런이 아니라 우익수 옆을 빠져나가는 안타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사실 최동원 선배 공을 홈런 치기가 쉽진 않죠. 그 상황에서 아마 1점 차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홈런 칠 수 있는 쉬운 볼을 던지지 않았을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인환 선배가 이제 왼손 타자거든요. 몸쪽에 이제 붙이다가 이제 좀 몰려서 아마 동쪽으로 가지 않았을까. 그거 좀 틀린 것 같고 또 뭐죠? 그리고 그날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동점타 홈런을 날린 선수가 여기에서 이제 박만수라고 나오는 포수인데. 만수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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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요? 아니요. 최주봉 씨 만수야 모르세요? 저 알아요. 네, 저는 아는 세대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했는데 그 영화 배우 이제 마동석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잖아요. 근데 그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가상의 인물이죠. 근데 저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좀 짠하기는 했어요. 아무리 이 당시에 마동석이란 배우가 뜨기 전인 거죠. 뜨기 전이었죠. 그러니까 이미 감독님에 대해 입을 띄우려고 마음을 먹었어. 그 다음 영화 마동석 씨가 주연 맡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 이분을 띄워주기 위한 영화야. 그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. 감동적이고. 그렇죠. 엄청 감동이었죠. 네.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. 뭐 잘 알겠, 표기자가 잘 알겠지만 우리 지금에도 이렇게 밤에 남아가지고 2군에서 3군에서 엄청 많아요. 우리가 몰라서 뿐이지. 그리고 1군에도 사실 있고요.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뭐 정말 그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어느 팀에나 있는 선수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마동석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였죠. 이소 그 배우. 네, 그분. 네. 네. 맥주를 공짜로 줬는지 진짜 그것도 확인해봐요. 가상인물이라니까. 그렇죠. 네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벤치 클리어링이 이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당연하죠. 일어나면 죽었어요. 근데 사고 나서 사고. 그죠?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처럼 나와서 잘 지내는데 이거 아니라 그때는 욕해도 돼요? 네. 야, 그 사투리 할 거 아니야. 이런 막 하면서 또 경상도로만 뭐 나오면서 장난 아니었을 거야. 그러니까 영화니까 좀 그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지. 그리고 만약 싸웠으면 뭐 혜태 타이거즈 그때 선수 방송에 올 수 있었겠어요? 부산에서?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. 못 나가 지금은. 경호원들도 지금 많지 그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경호원들이 지금은 이제 선수들 다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혜태 팬들과 롯데 팬들이 이렇게 부딪히면 막 난리 났었잖아요. 막 버스 불타오르고. 그렇죠. 그 버스 불타오르는 장면은 영화에도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마산에서 많이 그랬고, 저희가 선수할 때도 롯데에 있을 때도 마산 쪽 가면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. 마산 분들이 괜히 좋게 얘기하면 남성스럽고 거기까지만. 마산 쪽 가면. 저 내일 마산 출장 가는데. 아 그러세요? 큰일 났네. 뭐 큰일 나요. 이제 야구장도 새로 지어지고 너무 좋죠.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시작 시간이 그 당시에 오후 4시였다고 합니다. 네.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다음에 저는 항상 야구를 봤었어요. 봤는데 제 기억에도 한 4시 정도? 낮이었던 것 같아요. 평일이요? 네. 그랬나요? 그래서 저는 그때 야구를 그 시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선동열 감독님이 그 당시 현역에서 공을 던지시던 그 모습도 저는 좀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날 경기는 오후 4시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영화에서처럼 타자들이 3구 삼진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다고 해요. 네. 솔직히 말해서 그 시대에 당대 최고의 팀, 양팀 선수들의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런 경기였는데 아무리 선동열 감독님과 이제
그 최동원 감독님의 경기였다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영화에서 너무 성직만 당했었거든요. 다 땅볼 대고.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고. 이거 아마 뭐 촬영하기가 삼진당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편하니까. 그렇게 했을 거고. 굉장히 또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떻든 그 선수가 완투를 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격 코치나 감독님이 초구 공략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웨이팅 사인도 있었고 또 특정 선수 아주 홈런 잘 치는 뭐 선수 외에는 아마 웨이팅 사인 좀 있고 좀 투스트라이크 쳐라. 그리고 또 투스트라이크 되면 안타 못 쳐도 되니 짧게 잡고 포인트 뒤에다 놓고 좀 컨택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삼진을 쉽게 휘둘러가지고 어차피 홈런이나 그런 큰 타구를 못 치니까 큰 스윙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. 특정한 선수 빼놓고는. 그러다 보니까 3구 삼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야당볼이라든가 그런 범타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김용철 감독님이 최동원 감독님보다 한 살 위 형님이었어요. 선배였어요. 그리고 경남고가 아니라 부산 상고. 그렇죠. 경남고는 아니셨죠.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좀 표지랑 비슷한 여기저기 한 명 있더라고. 약간 날씬한. 그 최종원 씨가 이제 나왔는데. 네. 정말 기자 생활이 그런 거죠? 아니에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좋았는데 저도 이거 확인을 했는데 최정원 씨가 맡은 여기자도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한테 그렇게 못해요. 정말 큰일 나요. 당연하죠. 정말 큰일 나고. 지금은 하지 않아? 이게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그러면은 혼나요. 누구한테 혼나? 국장한테 혼나요. 소문이 빨라서. 그러고 또 이제 선수와 기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최정원 씨가 막 라커룸을 쳐들어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. 라커룸 절대 못 들어가고요. 금요일 공간에 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고. 그 다음에 최동원 선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동원 선수한테 이제 최정원 씨가 그 여기자가 막말을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막 이러고 최동원 감독님께서 내가 나간다. 끝내도 내가 끝낸다. 이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기자들 그렇게 도발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. 도발적이지 않고 요즘은 그냥 쳐 써버리잖아. 취재 안 하고 쳐 써버리잖아.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취재 안 하고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. 있고 그리고 야구 기자들을 보면은 야구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기자들이 또 있고 못 나오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얘기는 뭐 절대 그럴 수 없고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기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그때도 선배들이 야구장을 가면은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더가웃을 그게 저희 때였어요. 네. 그때 여자 기자분들은 사실은 야구장에 거의 못 왔어요. 네, 절대. 네. 그래서 취재가 안 되고 막 네. 그랬어요.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.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. 지금은 네. 여기자들 많죠. 그렇죠. 네. 다시 컴백 하셔야죠. 네. 네. 그러면은 코치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감명 깊게 본 장면 같은 거나 기억 남는 장면이 좀 있으세요?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장면 있죠. 그 마동석 씨가 그 스윙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윙하고 있는데 그 조승우 씨가 이제 최동훈 선배님 들어와서 자기 걸 받아라고 그런 장면도 기억나고 저는 근데 사실 3일밖에 안 돼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는 장면. 그리고 뭐 사실은 막 손이 찢어지고 이런 장면보다는 저는 제일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. 경기 전에는. 저는 15회가 연장 끝난 다음에 이제 진짜 경기가 끝난 거잖아요. 근데 최동원 감독님께서 공을 다시 주시고 마운드로 올라가실 때 김원철 감독님이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맡았죠. 그래갖고 조진웅 씨가 동원아 어디 가노? 경기 끝났다. 이거 맞나요? 동원아 어디 가노? 경기 끝났다.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가나? 아하 그 얘기할 때 되게 좀 짠했어요. 정말 야구라는 그 스포츠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내포를 해서 저희 안에 저희 인생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그 야구에 대한 그 야구만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, 그리고 스포츠 정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
원래는 불이 꺼지거든요. 그죠. 알잖아요. 여기서 끝나면 잽싸게 불 끄는 거. 잽싸게 끝나죠. 네. 보지도 않을 정도로.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. 오늘 이 경기가 끝나면은 딱 두 사람만 기억할 거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승자 한 명만 기억할 거다. 근데 그 한 명이 최동원이었으면 좋겠다, 선동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동료들. 이게 정말 스포츠 정신과 동료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.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이제 만약에 지금 개봉을 한다면 그 시청자 그 영화를 보시고 나올 때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. 어떤 투표? 선동열이 나왔나? 최동원이 나왔나? 만약에 뭐 100만 가족이 들어왔다. 그러면 정말 어느 쪽이 더 좋았나?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이거를 뭐 1등, 2등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쪽을 더 팬들은 인식을 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지역으로 뭐 전라도 분들은 선동열이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또 서울 쪽은 또 틀리니까 저는 누가 더 지금 과연 위대한 투수일까? 그거는 야구인들이 말 못하고 야구인들은 사실 말 못하고 이 영화를 본 사람, 그렇죠. 관객들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어떤 지금은 이제 최동원 상이라는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원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나중에 그게 또 이제 뭐 손정관 감독님이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겠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다면 또 그런 상들이 생기지 않을까? 그렇죠. 과연 어떤 상이 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 사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있었으면 하는 야구인으로서 바람이고 뭐 하여간 흥행을 잘 못해가지고 나는 내가 극장에서 안 봤으니까 저도 이제 흥행을 못 시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시사회부터 다 봤어요. 그래요? 네.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요. 네. 아주 이거를 제가 출연하면 한번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스. 자 이제 얘기를 하면은 퍼펙트 게임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추천 비추. 제가 이제 오늘 영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온 이 야구 영화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. 뭐 IMC 야구단부터 해가지고 뭐 좀 이따 뭐 다음에 할 뭐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등이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. 저도. 저는 오늘 왜 이 표 기자님이 이 영화를 하자고 그랬는지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이걸 영화를 잘했다. 이걸 하기를 잘했다. 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다음에는 재방송할 때 봐야지. 저는 이제 고 최동원 감독님과 선동열 감독을 위한 영화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어요.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주인공이시기는 하지만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야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지금 아마추어 야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까지 전부 다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보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라서 저는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